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험난한 길목에 들어설 뻔한 여자입니다. 결혼에 대한 많은 사연들을 여기에 자주 접하면서 저는 결혼에 대해 깊이 고민하곤 했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사연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불행한 사연도 많아서 결혼이 과연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죠. 저는 가정을 지킬 자신이 있었지만 저 혼자만의 확신으로는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울릴 때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결혼도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줘야만 순조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제가 내린 결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 역시 사이 좋은 부모님을 보고 자라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고 모든 좋은 일은 항상 함께 하셨죠.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좋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그들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어쩌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저에게 남자 소개를 받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소라, 너 남자 소개 안 받을래? 진짜 괜찮은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 그 오빠가 내 SNS 타고 내 사진을 보고는 자기 스타일이라고 소개해달라고 하더라.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 소개 같은 건 받지 않겠다고 했죠.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전해줘. 친구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남자친구가 있어야 결혼할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겠어? 지금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할지 아니면 비혼주의로 살지를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남자 소개는 필요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 오빠가 너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라는 거야? 사업도 잘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놓치기엔 아까운 인연인데 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아깝다면 내가 만나보면 되잖아. 생각해보니 너도 남자친구 없잖아. 나는 이렇게 어색하게 소개받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좋아해 라고 대답했죠. 결국 친구는 제 의견을 존중했고 저는 소개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2달 뒤 친구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몰래 그 남자를 초대했어요. 친구가 전화를 해서 그냥 소개받을 건지 물어봤을 뿐 저는 그 남자의 이름도 얼굴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SNS에서 봤던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마치 우연히 그 자리에서 만난 것처럼 행동하며 저에게 말을 걸기 위해 슬쩍 물을 쏟았어요. 미안하다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그의 말에 답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행동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만이라도 알아챘더라면 이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말을 참 능숙하게 잘해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이 기울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저희는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사귀게 된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거절하니까 그 남자가 친구 생일 파티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달라고 했었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마음에 걸려서 그때 정이 떨어질 뻔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 같아서 계속 잘 만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사업을 해서 그런지 말솜씨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자기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화를 낼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든 그 빈틈을 잘 피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만남을 이어갔어요.
부모님이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만나고 싶어 하실 게 뻔하니까 괜히 피곤해질까봐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이제껏 여자친구라고 소개시킨 적이 없어서 처음 저를 뵈었을 때 어머님은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환대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반가워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애교도 부렸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어머님께서는 저를 자주 집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남자친구 생일은 물론 어머님과 아버님의 생신 때도 저를 불러주셨죠. 처음엔 생신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 은근 기분이 좋았어요. 상 차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실 때도 제가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시키는 대로 다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도가 지나치게 되었어요. 어느새 저를 대하는 태도가 며느리 대하듯 변했고 제 이름 대신 며느리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고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자친구네 가족 행사에도 저를 불러서 며느리라고 소개하시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네 집에 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들 친척들 사이에서는 제가 며느리로 정해져 있었고 언제 결혼했냐며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멋쩍게 웃으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라고 해명하기 바빴죠. 네가 권희 집사람이라니 난 청첩장도 못 받았는데 언제 결혼했어? 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요. 설마 너희 둘이 사고 쳐서 혼인신고만 한 거 아니야? 사고라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저는 권희 오빠의 여자친구일 뿐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권희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결혼할 계획이 있는 거구나?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아직 날짜도 안 잡았고 상견례도 안 했어요. 어머님께서 그냥 저를 며느리처럼 이뻐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일을 벌려놓으시고 제가 왜 수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그들 사이에서 사고쳐서 혼인신고만 한 사람이 된 거고 결혼식을 하든 안 하든 며느리로 여겨져서 친척들에게 인사를 올리지 않은 무례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해명해도 그들 사이에서는 제 해명이 아무 소용이 없었죠. 게다가 어머님께서 저를 친척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결혼 얘기를 꺼내는 횟수도 점점 많아지셨어요. 늘 제게 결혼 얘기를 하실 때 남자친구의 사업 이야기를 덧붙이셨죠. 남자친구는 남녀 모두 입을 수 있는 옷 사업을 하는데 협찬을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인플루언서 몇 명이 홍보한 덕분에 SNS에서 꽤나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사업 성공에 대해 어머님이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가, 너희 만난 지 이제 2년 다 되어 간다고 하던데 슬슬 결혼할 때 안 됐니? 우리 아들 지금 옷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누가 채가기 전에 결혼해야지, 안 그래? 어머님, 저희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좋아요. 결혼하면 하루 종일부터 지내다가 싸우기만 할 것 같아요. 원래 부부는 싸우고 화해하면서 더 정드는 거야. 친구끼리도 싸우는데 뭐 어때? 그리고 우리 아들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아닌가 보네?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면 평생 함께해야 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저는 아직 연애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래도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하고 있는 일 그만두고 지금부터 우리 가게에서 일 배워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둬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좋아해요. 아가,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인데
내 가게 너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야.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질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처음엔 이게 무슨 논리인가 싶어서 황당했지만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기에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하기로 했어요.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일 배워놓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 모든 걸 경험이라 생각하고 어머님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엄청 대단한 가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조그마한 맥주집이었어요. 손님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손님들마저도 돈이 안 되는 사람들 뿐이었죠. 처음엔 제가 일한 첫날만 손님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매출표를 보니 그냥 원래부터 손님이 없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값싼 안주 하나에 맥주 한 잔 시키고 하루 종일 죽치고 떠드는 손님들이 태반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어요. 일을 배우다 보니 어머님께서 저에게 가게를 점점 맡기시고 본인은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점차 자신이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싶어서 일부러 저를 여기에 붙잡아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놀러 다닐 돈이 있으면서 저에게는 제대로 된 월급도 주시지 않았죠. 제 표정이 안 좋다고 느끼실 때마다 어머님은 저를 달래려고 남자친구와 결혼만 하면 이 가게와 여기서 나오는 돈이 다 내 거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곤 했어요. 저는 그때서야 콩깍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어요. 솔직히 손님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수익도 별로 안 되는 가게를 탐낼 이유가 없었죠. 평소 막장 드라마와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읽으며 결혼을 망설였던 제가 그 콩깍지 하나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견디며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사실 어머님의 가게는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자친구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가게를 맡기고 본인은 또 다른 가게를 열려고 생각 중이셨어요. 지금 있는 가게도 썩 잘 되는 건 아니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가게를 연다고 하니 남자친구 회사의 매출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혹시 권희 오빠 회사 매출이 어느 정도예요? 도대체 얼마나 돈을 잘 벌길래 가게를 또 내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어머님은 이 가게는 작아서 얼마 안 해. 이 정도 가게 하나 내줄 만큼은 벌지. 너도 이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진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솔직히 어머님, 지금 가게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게를 처분도 안 하고 또 다른 가게를 낸다니까 조금 신기해서요. 라고 했죠. 어머님은 잘 안 되긴 뭐가 잘 안 돼. 내가 일 잘해봐라. 금방 돈방석에 앉을 거야. 내가 있을 땐 손님도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못해서 그런 거라곤 생각도 안 해. 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가게에 들어오기 전 매출표를 봤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일을 가르쳐주던 첫날, 모니터에 떡하니 1년치 매출표를 띄워놓으셨는데도 기억도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괜히 여기서 더 말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하니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가 망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엄청 고민하다가 추억의 음식들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학생 시절 많이 사용했던 소품들을 구해서 가게 곳곳에 배치해주니 손님들이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SNS를 활용해 그 시절 감성의 사진들과 글씨체를 이용해 홍보도 했어요. 며칠 뒤 제가 올린 글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록 제 가게는 아니었지만 매출이 오르는 걸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가게가 살아나는 걸 보신 어머님은 놀라신 눈치였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며 덕분에 돈 좀 만져볼 수 있겠다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어머님의 가게를 살려놓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게 됐어요.
어머님은 매출표를 보시더니 이건 한철 장사일 뿐이라며 더 새롭고 기발한 아이템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뭐가 더 있을지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님 세대에 유행했던 소품들을 어렵게 구해 가게 인테리어에 활용했어요. 그리고 그 시절 자주 먹던 음식들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했죠. 그러자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어머님 세대의 손님들까지 많이 찾아오셨어요. 손님들이 SNS에 후기를 작성해 주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와 비슷한 느낌의 가게들도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원래 다른 가게를 열겠다고 하시더니 지금 가게가 잘 되자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갔더라고요. 어머님이 가끔 가게에 오시긴 하셨지만 도와주시려는 게 아니라 훈수를 두려고 오신 거였어요. 바쁘게 일하는 저를 쫓아다니며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시고 본인은 카운터에 돈만 챙겨 나가셨죠. 힘들게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쓰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남자친구를 좋아해도 제가 며느리도 아닌데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혼자서 진지하게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날도 어머님 가게에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소라,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아직 가게 문 안 열었지? 내가 집에서 서류를 안 가지고 나왔어. 혹시 가져다 줄 수 있나 해서.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었어. 잠깐 시간 되니까 내가 가져다 줄게. 어떤 봉투인데? 그냥 일반 서류 봉투야. 일반 갈색 서류 말고 흰색 서류 봉투 하나 있거든. 작은 거랑 큰 거 2개 있을 거야. 그거 2개 챙겨서 우리 회사로 와줘. 진짜 미안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남자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괜찮아, 이거 급한 일이지.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 어디로 갖다 주면 돼? 대표실에 가져다 주면 되는 건가? 아니야, 회사 안까지는 올 필요 없어. 다 와가면 그때 전화 줘. 내가 나갈 테니까. 서류 가져다 주는 것도 미안한데 나만 가만히 받고만 있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꼭 전화해. 알겠지. 그렇게 한번 서류를 가져다 주니 제가 마치 자신의 개인 비서라도 되는 양 이것저것 시키는 거예요. 저는 매번 남자친구가 부탁하면 혹시나 일하는데 서류 하나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싶어서 잠시 가게 문을 닫아놓고 불이 나게 서류를 가져다 주고 왔었어요. 제가 계속 가져다 주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이젠 신경 써서 챙길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제발 서류 같은 것 좀 잘 챙기라고 하면 건성으로 알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러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퇴근하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어머님 가게에 놀러 온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가게에 박혀서 일하느라 옷에 음식도 살짝 튀고 꾀지지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생각도 안 쓰고 그저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는데 남자친구는 저를 보고도 살짝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서 밑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물었어요. 오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따라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혹시 계약하기로 했다는 거 잘 안 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일 없어서. 미안한데 나 물 좀 가져다 줄래? 메뉴는 천천히 골라도 되지. 메뉴판은 어디 있어? 내가 물 금방 가져다 줄게. 그리고 메뉴판은 여기 있어. 메뉴 정하면 벨 누르면 돼. 다른 거 더 필요한 건 없지? 남자친구가 목소리도 다운되어 있었는데 진짜 무슨 일 있는 건지 엄청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테이블에 호출이 있어서 갔는데 두 귀는 온통 남자친구 테이블 쪽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테이블을 떠나자마자 남자친구의 친구가 저에 대해서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코나 저분 너랑 되게 친해 보인다. 원래 아는 사이야? 어머님 가게에 자주 와서 친해진 건가?
혹시 몇 년째 사귀고 있다는 여자친구 A 설마 저 사람 그냥 알바생이고 여기서 알바한 지 오래돼서 친해진 것뿐이야. 그리고 나 저런 스타일 안 좋아해? 임마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내 성격 하긴 너 깔끔한 거 좋아하지? 더러운 거 질색이라고 근처도 안 가잖아. 그래도 자기 엄마 가게 맡아주는 사람이라고 친하게 지내줬네. 이미지 하나는 더럽게 챙겨. 더러워서 싫다고 티내서 우리 엄마한테 좋을 게 뭐 있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골치 아파. 야 됐고 뭐 먹을지나 정해 아까 정했어도 벌써 정했겠다. 친구한테 저를 그저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기껏 자기 어머니 가게 살려줬더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지금껏 무얼 위해서 이렇게 음식까지 옷에 튀어가면서 열심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는 음식 묻히고 더러운 게 좋아서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남자친구의 성격을 잠깐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사업한다고 남들에게 보여준 자신의 이미지를 엄청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언제 어디서 아는 사람 만날지 모른다고 항상 제 옷차림을 단속했었어요. 그렇게 이미지 챙기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이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여긴 왜 왔나 싶어요. 가게도 제 가게도 아닌데 어떻게 되든 알바도 아니고 당장 앞치마 벗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손님들은 죄가 없으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메뉴를 정한다고 저를 부르는데 저기요 이러더라고요. 순간 욱해서 들고 있던 행주를 패대기 치고 남자친구가 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아무렇지 않게 저를 철저히 알바생 취급을 하면서 주문하는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오늘만 참자 오늘만 참으면 이제 이 집안이랑은 끝이다 하고 있는 와중에 눈치 없는 남자친구의 친구가 또 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길래 아직도 번번한 직장 없이 여기서 알바를 하냐면서 여기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시급 세서 붙어 있는 거냐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자신의 친구가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면 그만하라고 막아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막을 생각은커녕 웃으면서 친구 말에 맞받아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슬슬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당사자 앞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 그냥 저더러 대놓고 들으라고 하는 짓 아니겠어요? 도대체 제가 뭐 때문에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억지로 그만두게 만든 게 자기 어머니고 다 죽어가는 가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한 것도 자기 어머니인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에 잘 보이고 싶어서 시키는 대로 했고 가게도 살려놨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서 남자친구 테이블로 갔어요. 그리고 술병을 까서 그대로 남자친구 머리 위에 부어버렸죠. 하나 가지고는 성에 안 차서 테이블에 있던 새 술을 또 까서 부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소리 지르고 휴대폰 들어서 찍고 있고 앞에 있던 남자친구의 친구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벌린 채 떨어지고 있는 술만 쳐다봤어요.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너 미쳤냐고 그만해. 야, 너 그만 못해. 도대체 왜 이래? 요즘 술값 비싼 거 알지? 너한테 뿌리기도 아까운 술이야. 왜 그러냐고.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야, 김권 넌 내가 그렇게 창피했니? 내가 내 여자친구인 게 창피해. 창피해. 너 이러고 있는 꼴 누구한테 소개하기 창피하다고 그래서 알바생이라고 했다. 왜 그러면 안 돼? 누구는 좋아서 이 일하니? 어머님께서 하라고 난리를 치시는 통에 회사 그만두고 한 거잖아. 어머님이 나 몰라라 한 가게 내가 살렸어. 더 이상은 못 참아. 결혼도 안 했는데 며느리 짓 하는 거 이제 지겨워. 야, 내가 좋아서 한 거 맞잖아.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엄마가 결혼하면 가게 너 준다고 하니까 가게 받으려고 신나서 한 거잖아.
내가 좋아서 한 거라고. 야, 가지고 있어 봤자 빚만 쌓일 가게를 누가 감사하다고. 넙죽 받냐. 나는 너 하나만 보고 버텼어. 너 때문에 가게 살려보겠다고 아둥바둥거렸다고. 내가 언제 너 보고 아둥바둥거리라고 했어. 아니잖아. 내 탓하지 마. 그리고 여기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됐지. 안 그래? 월급 너 말 잘했다. 내가 또 월급에 할 말이 많거든. 니네 엄마 맨날 나한테 가게 맡기고 가게에 있는 돈 다 가져가면서 나한테 월급 제대로 준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건 알고 있니? 저는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제 탓으로 넘기려고 하길래 이제껏 참아왔던 것들을 다 토해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한 말에 어떻게든 맞받아치려고 입을 쉬지 않고 놀리는 거예요. 어차피 CCTV 있어서 매일 내가 출근했다는 거 찍혀 있을 것이고,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 가져가서 월급 제대로 안 준 거 노동청에 고발해버릴 거라고 하니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져서 이제 그만 만나자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SNS 계정이 있어도 특별한 날 아니면 활동을 잘 안 해서 몰랐었는데 남자친구한테 난리치던 날 누군가 영상을 올려서 어머님 가게가 난리였더라고요. 게다가 사람들끼리 말이 전해지면서 점점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사실처럼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남자친구 내가 나쁜 쪽으로 몰리고 있었던지라 제가 피해볼 건 없으니 잠자코 보고만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바람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영상이 퍼질 대로 퍼져서 어머니 가게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그만큼 매출도 바닥을 쳤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여자친구를 시댁살이 시켰다면서 다들 가게에 가지 않았죠. 사람들은 저런 집에 누가 시집가고 싶어 하겠냐면서 그만큼 버틴 제가 보살이라고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고 자기들이었으면 진작에 헤어졌을 거라더군요. 저도 그런 반응들을 보고 그때를 돌이켜보니 이제껏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께 온갖 일을 당하면서도 남자친구가 좋아서 다 맞춰주며 살다가 남자친구한테 정이 떨어져서야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요.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니 연애 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함께 혼자가 최고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저는 다시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 이곳저곳 열심히 이력서를 넣고 있었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 온 곳이 있어서 나가려는 찰나에 아버지께서 서류를 놓고 왔다고 집에 가는 길에 잠시만 들려서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류를 챙기고 면접을 본 뒤 바로 아버지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아버지께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비 쪽이 시끄럽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해 보였고 로비 직원에게 회장님은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였죠. 그래서 소리나는 쪽을 무심결에 쳐다봤는데 되게 낯익은 뒤통수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뒤통수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전 남자친구와 흡사했어요. 가까이 가보려다가 직원들이 아버지께 인사하는 소리에 다시 몸을 아버지 쪽으로 틀었어요. 그랬더니 로비 앞에 있던 그 사람도 빠른 속도로 아버지께 달려갔죠. 제가 아버지 옆쪽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남자를 봤는데 전 남자친구가 맞는 거예요. 울다시피 아버지께 빌다가 저를 발견하고 의아한 듯 쳐다보더라고요. 회장님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 투자 잘해주셨잖아요. 갑자기 왜 투자금을 빼신 거예요? 네, 저희 회사 이러다 진짜 망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지솔 내가 여기 왜 있어? 설마 여기 취업했냐? 자네가 우리 지솔이를 어떻게 아는가? 지솔아, 너 김 대표랑 아는 사이니? 응, 잘 알지. 너무 잘 알아서 탈이지. 근데 이 사람 여기 왜 왔는데? 아빠가 저 회사에 투자해 주기로 한 거 있었어? 아빠 회장님이 니네 아버지라고. 야, 너 왜 말을 안 했어? 회장님이 너네 아버지인 거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했지. 이 회사 회장이 우리 아빠인 거 알았으면 뭐 어쩌려고 했는데 일은 안 시켜도 니네 회사에 계속 투자해달라고 들들 복학했지. 안 그래? 내가 느끼기엔 두 사람이 썩 좋은 사이는 아니었나 보구나.
더 이상 김 대표랑 할 얘기 없으니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 저렇게만 말해도 단번에 알아차리시고 전 남자친구에게 확실히 선을 그으셨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전 남자친구를 뒤로 하고 저를 데리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 저였냐면서 왜 이제껏 말하지 않았냐고 저를 다그치셨죠. 저는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이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다시 전 남자친구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딸이 그렇게 당했는데 투자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셨겠죠. 아버지 뜻이 그렇다는데 제가 굳이 말릴 필요는 없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전 남자친구는 그 뒤로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 가게는 망했고 자기 신상도 다 털려서 매출이 바닥을 친다고 다들 아무도 투자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아버지까지 등 돌리면 진짜 회사 망한다면서요. 아버지께서 SNS를 안 하시니 그 사건을 제일 마지막에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금을 안 빼고 있다가 뒤늦게 뺐더니 저렇게 회사까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전 남자친구 어머니를 노동청에 고발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염치도 없이 뻔뻔하게 나한테 뭘 부탁하는 거냐고 답하고 차단해버렸어요. 결국엔 전 남자친구는 투자자를 못 구해서 회사가 부도 처리됐죠. 그렇게 자기들 잘난 맛에 살더니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요. 정말 우연이라도 다시는 그 집안 식구들이랑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작에 인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미련하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미련 가지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